자, 43에서 45 봅시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서 물발자국에 대해서 알리는 글을 작성하여 교재에 실으려고 한대요. 자, 물발자국과 관련된 소재가 우리 소재예요. 봅시다. 자, 우리가 입는 청바지가 만들어지고 버려지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 자, 그래서 원료 생산부터 제조까지의 가공, 유통, 및 사용 그리고 폐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물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대상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총량을 수치로 가시화한 것을 이제 물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물 발자국은 이 국가 차원으로 확장이 되어서 결국 한 나라의 수자원의 사용에 대한 실태로 이제 나타내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겠냐? 국가 내 모든 소비 대상이 물 발자국을 합산한 것으로 자국의 수자원 사용량은 물 내부의 물 발자국, 타국의 수자원 사용량은 외부의 발자국으로 표시돼요. 그렇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수치를 활용해서 국의 수자원의 의존도를 파악하고 국가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자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 자, 물 발자국은 제품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 수자원의 문제가 전 지구적인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대요. 왜 그러냐면 내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 것도 보기 때문이야. 그래서 물 발자국을 통해서 한 국가의 소비가 다른 나라의 수자원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어. 수입 제품을 소비할 때 이 제품의 유통 및 사용 폐기에 사용된 나머지 과정에 사용되는 물은 제품을 생산한 국가의 수자원에 해당돼요. 요런 게 되게 중요해. 수입을 했잖아. 수입을 했으면 생산은 그 나라 거지. 생산은 여기서 생산은 이제 그 생산국 거야. 생산국 물 발자국에 포함되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수입하고 나서 유통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따라서 한 국가가 물 발자국 중 외부 물 발자국 비중이 크다는 것은 한 국가의 소비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다른 국가의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즉 외부 물 발자국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결국 다른 국가의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초고로 봅시다. 자, 물발자국의 개념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서술해 나가야겠어. 요게 이제 맞는 거지. 왜 맞냐면 처음에는 이제 물발자국의 개념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 개념이 단순하게 어떤 청바지라는 예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의를 한 거고 이게 뭡니다라고 처음에 천문단에서 얘기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시가 이제 청바지였어. 어떤 제품이었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특정 제품을 먼저 설명하다가 이 특정 제품을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나가냐면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제 확장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확장의 개념이 나와요. 봐봐. 이 전체는 사실상 예시인데 예시에서 확장을 해서 국가 단위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환경적 이야기로 바뀌었지. 물 발자국은 결국 환경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서 나가면서 수술한다.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자, 그렇고 44번 봅시다.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보자. 자, 이 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독자가 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 이건 교지기 때문에 결국 교재라는 거는 결국 독자가 학생인 거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얘기야. 자, 5번 볼게. 물 발자국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의 소비가 다른 나라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해하는 것이다. 봐봐. 다른 나라의 환경에 우리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아껴 입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야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학생이 이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낀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다만 이게 왜 틀렸는지를 항상 문제로 내겠지. 그치? 꼭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알겠죠? 모르면 꼭 질문하셔야 되고 쌤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뭐 개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문제를 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분명히 물어볼 거야. 수입 제품은 생산한 거는 얘네 건데 그 나머지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이 우리 국가 거의 어떤 수자원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겠지, 그치? 분명히 나올 거야. 잘 봐. 자, 그 뭐 답을 먼저 보자면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4번 한번 볼게요. 기억의 1번과 니은을 활용했을 때 니은은 이제 이 신문기사죠. 신문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정 국가의 물 부족 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0에서 5까지 했는데 이건 이제 물 스트레스 지수래.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은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이런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거는 물 스트레스가 높은 거야. 높게 되면은 그 자원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자원을 많이 썼다는 얘기는 먹을 물까지도 뺏는다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거네요. 봐봐. 자, 청바지 유통 및 사용과 관련된 필요한 물의 양을 고려했을 때 수자원 부족 국가가 청바지 수출량을 늘리면 해당 국가의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맞나요? 적절하지 않는 건데 왜 틀렸을까? 뭐 어디가 틀렸을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 내가 생각했을 때 얘가 그나마 제일 어려워. 우리 화작 중에서. 알겠지? 고민하셔야 돼. 고민하셔야 돼. 근데 자, 보세요. 봐봐.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뭐냐면은 청바지의 수출량을 늘렸을 때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보세요. 근데 기억의 1은 청바지 한 벌의 물 발자국이야. 그리고 니은은 요 내용이야. 이해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3문단에 하는 게 맞아? 우리 글의 3문단은 1문단, 2문단, 여기가 3문단인데, 그지? 3문단에다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요? 청바지 얘기를? 청바지 얘기는 어디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야? 응. 처음에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고, 됐지? 이 글에 따르면 처음에 나와도 상관없고, 혹은 이문단 정도에 나와도 상관없지 않아. 여기 어디에 딱 긁혀서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다시 이 두 자료를 활용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이 두 자료를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위치가 3문단인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어. 3문단에 추가하기보다는 다른 문단에 추가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3문단에 추가한다가 틀렸어요. 내가 보기에 왜 이게 어렵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심지어는 기억의 1과 니은을 활용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이거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건 나쁘지 않은 내용이거든. 근데 우리 글의 3문단은 지금 정리 중이잖아. 그잖아. 정리 중인 거고 물발자국이 전 세계 전 지구적인 문제야라고 확장하는 중인데, 그거를 다시 청바지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돼서 4번이 좀 틀린 것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게 왜 맞는지가 꼭 중요해. 알겠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셔야 돼.